책 읽기 좋은 날 북새입니다. 더 해빙 두 번째 시간 함께 할 건데요. 저는 이 책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K-북.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음악, 또 뷰티, 또 음식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팝, K-뷰티, K-푸드 전 세계인이 먼저 찾은 책입니다. 먼저 찾아서 읽은 책.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K-북.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할게요. 홍주연, 이서윤 두 분이 공동저자이신데 마치 꼭 소설 같은 느낌으로 인터뷰 형식으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책장이 정말 잘 넘어갑니다. 그러면 홍주연 작가님께서 기자 생활 시절에 이 이서윤 선생님을 10년 전에 만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0년 전에 나도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다. 이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여기서 나도는 홍주연 작가님이십니다. 당시 나는 한 신문사에서 주말팀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주말에 가볍게 읽을 기사를 쓰는 것이 내 일이었다. 다른 기자들과 함께 와인 모임에 갔을 때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었다. 부자들의 구루가 있다는 것이다. 이름은 이서윤. 대단한 부자들이 추종한다는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한 20대 여성이었다. 인터뷰 날이 되었다. 그날의 인터뷰는 마치 마법처럼 흘러갔다. 대화에 흠뻑 빠진 나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구루가 보여주는 통찰력에 저절로 감탄이 나왔다. 서윤은 카리스마 넘치게 대화를 이끌다가 지혜롭게 답을 주었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재회를 합니다. 어디서 재회를 하냐면 이탈리아에서. 이서윤 선생님이 이탈리아에 계셨기 때문에 홍주연 작가님이 이탈리아로 갑니다. 입안을 맴돌고 있는 질문,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그 질문을 지금 해도 될까? 직원이 커피를 따르자 방 안 가득 커피 향이 차올랐다. 시선을 옮기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서윤과 눈이 마주쳤다. 눈이 마주친 순간 내가 망설이고 있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여과되지 않은 단 하나의 질문이 나왔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커피를 마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답은 해빙이죠.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단어 그대로예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돈이 있답니다. 물에 이렇게 손을 담그면 시원한 감촉을 느낄 수 있듯 우리도 얼마든지 돈을 누리고 풍요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해빙, 우리 안에 있는 힘이죠. 그리고 해빙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를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죠. 서윤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해빙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홍 기자님께서, 홍서윤 작가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해빙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돈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기분을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기쁘게 느끼는 건가요? 서윤이 양 팔꿈치를 감싸 안은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홍 기자님,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아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잠시 둘러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 앞에, 내 옆에 뭐가 있는지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커피, 휴대전화, 가방, 노트북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셨죠? 돈을 내고 잠시 생각해 볼게요. 해빙이란 돈이 있는 걸 느끼고 그 감정에 머무는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은 돈이 있어서 샀네요. 이 물건을 살 돈이 있어서요. 맞아요. 지금 마시는 커피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손에 들린 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급스러운 잔에 담긴 커피 한 잔. 호텔에서 파는 것이니까 꽤 비싸겠지? 한 잔에 $10 정도 할까? 그래도 지금 나는 이걸 살 수 있다. 그것도 내가 번 돈으로.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비싼 커피가 있음을 상징하는 증표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 찜찜했던 불안은 상쾌한 기분으로 전환되었다.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갑자기 부유해진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지고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다. 네, 지금 막 해빙하신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 지금까지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걸까? 돌이켜보면 돈을 쓸 때 늘 비슷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다. 비싸다. 돈이 아깝다. 이걸 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과연 사도 될까? 살 만한 돈이 없다.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꼈던 나 자신을 돌아보는 동안 서윤이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눈빛이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우산을 쓰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럼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홍 기자님이 가진 물건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가진 가방, 옷, 노트북, 화장품 등을 살펴보았다. 서윤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을 뿐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신기하리 많지 느낌이 달랐다. 똑같은 물건들이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기쁨과 감사가 온몸에서 느껴지네. 이것이 바로 해빙의 느낌이구나. 없음에서 있음으로 초점을 옮기자 내 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초점을 이렇게 옮긴 거죠. 진짜 없어진 게 아니고 진짜 생긴 게 아니고요. 참 중요한 관점입니다. 같은 물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나를 격려하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인 서윤은 설명을 이어갔다. 전등 스위치를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마침 요 예쁜 토끼, 책 보고 있는 토끼예요. 있어서 여기 보니까 이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등 스위치를 이렇게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소비할 때마다 없음, 스위치를 켠 셈이에요. 그 결과 부정적 감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있음의 감정이 들어설 공간은 없었고요. 반면 해빙 스위치를 켜자 그에 맞는 긍정적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랍니다. 이 차이가 만드는 변화를 안다면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서윤의 설명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죠. 무언가를 원해 본 적 있으세요? 하얀색 운동화를 예를 들어보죠. 갑자기 온 세상에 하얀 운동화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홍 기자님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요. 그 감정의 파장이 홍 기자님의 세상을 바꿔가죠.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그 물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비싸고 싸고 기준이 아니라 단 1,000원이라도, 단 10,000원이라도, 50,000원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없음이 아니라 있음에 집중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해빙의 비밀이에요. 예리한 분석이었다. 늘 쪼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없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 탓이었다. 생각해보면 나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도 늘 같은 불평을 했으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렌즈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해빙인가요? 네, 맞아요. 사실 렌즈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그리 쉬울 리 없죠. 그런데 해빙은 지금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시크릿을 하는데도 상상을 하다가도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참 그게 이렇게 유지하고 지속되는 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해빙에 좋았던 점이 해빙은 지금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렌즈를 바꿀 수 있죠. 매일 돈을 쓸 때마다 별표입니다. 매일 돈을 쓸 때마다 해빙을 하고 그 느낌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조금씩 키워가기만 하면 돼요. 꼭 비싼 차를 살 때, 비싼 집을 살 때뿐만이 아니라 볼펜 하나를 사더라도 정말 내가 필요해서 사는 그 슬리퍼 하나라도 없음의 강조가 아니고 어디죠? 있음에 내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그 감정을 느껴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이 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 읽어드릴게요. 홍 기자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구든 해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해빙을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진짜로 궁금했던 것은 따로 있었다. 해빙을 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들떠있는 내 목소리를 듣고 서윤도 내가 무얼 궁금해하는지 짐작한 듯 했다. 서윤은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지난 30년 동안 10만 명의 데이터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했어요.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까지 모두 살폈죠. 이 중 빈손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에게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하신 분들. 부자에서 부자, 부자에서 부자 이렇게 상속되고 대물림 받은 분들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부를 이뤄낸 그런 자수성가하신 분들을 주목했대요. 분석 결과 그 사람들 중 높은 IQ나 특별한 재능, 뛰어난 창의성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운이 있어요. 우리한테 너무 희망적인 얘기지 않으세요?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면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억 정도에서 85억 정도가 됩니다. 35억에서 한 85억 정도? 그러면 중요한 건 75억일까요? 하여튼 그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이거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쭉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만나는 거거든요.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누구나래요. 누구나. 물론 모든 사람이 빌 게이츠 같은 슈퍼리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부자가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난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300만에서 700만 달러라니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다. 생활비와 교육비, 세금과 이자를 내고도 한참 남을 액수였다. 진짜 한참이 아니라 한참 남을 액수였죠. 정말 큰 돈이죠. 예외가 없다고 했으니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일까? 2부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사랑받을 자격이 누구한테나 있는 것처럼 부자 될 자격도 누구한테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1부 영상에서도 댓글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전 다 보고 있어요. 한 분 한 분 거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안 빼먹고 다 보고 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음에서 있음을. 그래서 실천해 보신 걸 댓글로 달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없음에서 있음. 이렇게 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3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